이게 저희 집 앞 그냥 잔디밭이거든요. 네. 공원도 아닌데 10만원, 20만원 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햇살 받으면서 밖에서 여러분이 폰으로만 찍으셔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제 핸드폰으로 촬영하시는 거예요? 네, 핸드폰으로 찍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집 앞 아파트에 나와서 폰카로 바로 찍은 건데 농부님이 농장에서 찍어서 주신 사진보다 이게 훨씬 예쁘거든요. 이게 뭐처럼 보이세요? 그 중소기업에 원래 사무직으로 들어갔었는데 그게 건설 쪽 일을 하는 곳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현장에 시멘트 말 인원 부족하다고 지금 신입이 뭐 사무실 펜대나 굴리냐 가서 시멘트 말아라. 네. 이래서 제가 시멘트 난생 처음 말다가 네. 이제 돌이랑 장비에 제 손가락을 제가 찧어가지고 거의 사실 뭐 잘릴 만큼 이렇게 심하게 다쳤는데 그때는 뭐 신입이니까 무서워서 뭐 이거 데일밴드로 숨기고 말하지도 못했죠. 괜히 잘리거나 막 그럴까봐. 진짜 뭣도 모르고 회사에 정말 미친듯이 충성만 하던 거였죠. 그냥 말해도 됐었는데. 근데 제가 이 당시에 받던 급여가 얼마인지 아세요?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때가 16년도였는데 160만 원 한 달에? 와 너무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았는데? 네, 160만 원을 받았는데 이제 세금 떼고 이 정도인데 이제 2천 좀 넘게 받은 거였거든요, 연봉으로는. 근데 사실 이렇게 받아도 저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뭐 역사학 전공이고 군인 출신에 뭐 기술도 없고 뭐 개발을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아 그래도 이런 좀 힘든 환경이니까 오히려 내가 충성을 더 하면 아 요즘 애들 중에 이런 애들 없겠지 하고 되게 예쁨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회사 생활만 했는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그렇게 급여 160만 원 받고 그럼 말도 안 되는 노가다 현장에서 일을 시켜도 참고 일을 했는데 결국에는 코로나로 회사가 힘들다. 회사가 힘드니까 너는 나가줬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너무 쉽게 버려지거든요. 심지어 제가 한 번 권고사직을 당했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다시 이직을 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해서 3개월 만에 다시 다른 회사를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또 권고사직을 당한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 뭐 드라마 보면은 막 무슨 해고당하면 뭐 화장실에서 울고 막 이런 거 거짓말인 것 같죠. 제가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진짜 회사 화장실에 가서 막 숨죽여서 울었어요. 진짜 너무 쪽팔리고 와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열심히 일해봤자 회사가 정말 끝까지 날 책임져 줄 수는 없구나 이 생각을 하고 지금은 사실 이렇게 집구석에서 방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데서 일해서 오히려 이때보다 월급을 뭐 3배 이상 버니까 훨씬 더 행복하고 시간도 여유롭게 보낼 수 있어서 저는 회사에 뭐 충성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회사는 회사대로 다니되 좀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좀 그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배신 당하고 울면서 시작하지 마시고 여유 있을 때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 농산물 판매하는 거는 이게 사실 1인으로 혼자서 집에서 하기에 되게 좋아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무슨 뭐 강남에 아파트를 사고 뭐 스포츠카 뽑고 이런 거는 사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뭐 그런 행복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 가족 좀 책임지고 나도 내 삶을 좀 영위할 수 있는 정도로 좀 여유롭게 월급 이상 벌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는 알바나 직원이나 막 사람 관리할 스트레스도 없고 그냥 편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이 농산물 위탁 판매 쇼핑몰이어서 이번에 나온 것도 사실 여러분들한테 좀 용기를 주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이 농수산물 위탁 판매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정확히 어떤 거고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 매출 내고 계신지 설명 간단히 가능할까요?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집에서 쇼핑할 때도 어떤 제조사 찾고 공장 찾고 뭐 농부님 찾아서 직접 제조사 생산자한테 쇼핑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다 뭐 쿠팡이나 네이버나 이런 데서 그냥 편히 주문하면 상품이 오는데 그 판매하는 걸 우리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부님의 농산물 과일이나 채소를 우리가 판매해도 될까요? 허락을 맡아서 그 상품을 온라인에 올리면 우리가 대신 판매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1인으로 하기 좋고 장점이라는 게 미리 사둘 필요도 없고 택배 포장부터 수확 발송하는 것까지 농부님이나 아니면 도메인이라고 하는 이런 농산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그런 업체에서 우리 대신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판매에만 집중하면 돼요. 판매하고 택배 발송 처리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거 전부 다 농부님이 직접 하시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부가 직접 판매하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농부님이 뭐 직접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 여기 올라온 거에 상당수가 다 저 같은 위탁 판매자, 고객 대신 농부님 섭외해서 상품 올려서 파는 사람들이 90%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이런 회사원 출신 평범한 쇼핑몰 경험 없는 사람도 매출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저도 처음에는 아씨 이게 뭐 말이 돼? 인생이 그렇게 쉬워? 뭐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못 믿었죠. 근데 막상 내가 직접 해보면서 판매가 일어나는 걸 경험하니까 이게 되는데 안 해봐서 괜히 겁만 많이 먹었구나 이 생각을 했고, 지금은 오히려 어떻게 하면 더 농산물 많이 늘리지? 더 매출 혼자서 관리하기 편하게 하지? 이 생각만 하면서 편하게 집에서 혼자서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막 이걸로 무슨 떼돈을 벌고 나는 능력자고 여러분과 다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도 진짜 해보고 나니까 뭐 직장인 월급 이상 정도는 혼자서 충분히 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3년 차고 2년 동안 해왔는데 2년 동안 제가 8억 좀 안 되게 이제 매출을 냈는데 뭐 순이익으로 치면은 한 1억 중반대 정도 됩니다. 1억 4, 5천 정도 되는데 저는 이게 근데 뭐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 업계에서 막 최고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같이 평범했던 분들, 회사 다니면서 좀 뭐 부업으로 하려는 분이나 아니면은 지금 조금 직장 수입으로 아쉬운 분들이 하기에는 좀 너무 좋은 시장이고 혼자 하기 좋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럼 되게 다른 사업 같은 것도 많은데 굳이 농수산물 위탁 판매를 이렇게 시작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이제 다른 부업으로 막 구매 대행이라든가 뭐 대량 등록이라든가 막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노가다성을 초반에 해야 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대량 등록도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해준다, 하루에 막 몇십만 개씩 상품 자동으로 올려준다 하는데 그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처음 해봤을 때 아니 버튼도 수십 개고 혼자 관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동 프로그램인데도. 그리고 뭐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아니 중국에서 무슨 상품을 시키면 나는 핑크색을 시켰는데 막 주황색 상품 오고 막 뭐 그걸로 CS 들어오면 또 2주 기다려서 보냈는데 난리 나고 혼자서 하는데 스트레스도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농산물은 사실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먹는 거고 우리가 뭐 마트나 동네 가게에서도 막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도 꾸준히 있는데 어차피 막 계절별로 막 좋아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막 여름에 딸기 먹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여름에 뭐 자두나 복숭아 이런 거 좋아하는 것처럼 제철에 막 인기 있는 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 농산물을 파는 게 훨씬 더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 농산물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제가 한번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한번 카메라를 검색해 봤거든요. 한 달 동안 카메라 사고 싶어서 검색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그걸 파는 사람이 몇 명인지 나오는데 카메라 한 달에 4만 명이 사고 싶어 하는데 파는 사람이 1383만 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카메라 같은 걸 우리가 판매한다고 해도 뭐 이거 1300만 명은 우리가 어떻게 잡겠습니까? 찾는 사람은 4만 명밖에 없는데. 근데 농산물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또 여름에 인기 있는 옥수수인데 초당 옥수수라는 애를 보면 검색해서 찾는 사람 수는 6만 3천 회가 나오는데요. 상품은 17,000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카메라는 4만 명 찾는데 1,300만 명이랑 싸워야 되는데 옥수수는 뭐 6만 명이 찾는데 17,000명밖에 없으니까 훨씬 더 초보자도 판매하기가 더 좋은 거죠. 요새 AI로 막 사업하는 그런 것들 많잖아요. 그런 네. 거 되게 쉬워 보이고 좀 좋아 보이는데 그런 게 아니라 왜 굳이 식품 판매를 하시는 건가요? AI로 사업하는 것도 막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특히 농산물 쇼핑몰 팔 때는 AI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고객들도 다 압니다. 아무리 전문적으로 나와도 막 AI로 만든 거는 뭔가 실제 같지 않고 너무 모델 것 같지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갤럭시 S로 폰카메라로 촬영해서 하는데도 판매가 잘 일어나거든요. 오히려 AI가 있든 없든 AI가 앞으로 더 발달하든 상관없이 나 혼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기 때문에 이 농산물은 그런 매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판매하려면 누가 나한테 농산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찾나요? 그거 되게 좀 무서울 것 같은데. 과일 팔려면 어디서 받아야 될 것 같으세요? 농사 짓는 분들 전화해가지고 받아오고 막 그래야 되지 않나요? 뭐 물론 그것도 가능은 한데 사실 초보자가 농부님한테 드립다 전화 걸어서 막 허락 맡기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추천하는 누구나 빨리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카카오톡에 있습니다. 한번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사업자용 카카오톡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카카오톡 들어오셔서 오픈 채팅 검색 오신 다음에 그냥 농산물이라고만 검색해도 자 여기 농산물 공급 2번 방 뭐 국산과일, 수입과일, 위탁 문의, 샐러드 상품 정보 공유방 막 이런 식으로 정말 끝도 없이 이 농산물 소통 공급방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단톡방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여기 공지사항에 담당자 연락처 누구인지 그리고 홈페이지가 어디인지 어떻게 회원가입하고 공지사항은 뭡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괜히 전화해서 막 농부님 협상한다고 막 진 빼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공급해준다는 업체들 사장님들 활용해가지고 빠르게 판매 시작해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전 처음에 이거 모르고 무턱대고 농부님 만나야 된다고 생각해서
전국 팔도를 다 돌아다녔는데 교통비는 교통비대로 쓰고 오히려 혼자 하기 어려운 구조더라고요. 이 혼자인데 어떻게 전국 산지를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실제로 제가 농부님이나 도메인 분이랑 주고받는 카톡인데 보면은 뭐 지금 제가 신비복숭아라고 되게 인기 있는 복숭아 파는 건데 막 뭐 문제 있는지 품질이 괜찮은지 이런 거 상담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보면은 막 이렇게 도메인 분이 지금 농가 수량이 뭐 적어서 판매되지 않고 뭐 주문받은 어떤 거는 지금까지 고객 한해서만 뭐 보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편하게 상담을 할 수 있고 주문도 보통 이메일 아니면 카톡으로 보내면 다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폰이나 노트북만 있으면 어디서든 그냥 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사실 초보한테 훨씬 쉽지. 실제로 저도 해봤지만 한 5, 60명 전화해야 진짜 한 두세 명이 우호적으로 나오면 다행입니다. 그래서 괜히 처음에 막 뭣도 모르는데 농부님한테 뭐 전화한다고 진 빼고 애쓰지 마시고 카카오톡으로 그냥 연락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근데 이게 과일 같은 거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처음에 자본금을 얼마 가지고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50만 원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농산물 위탁 판매라 가능한 건데요. 재고를 미리 사두는 게 아니고 주문이 들어오면 주문 들어온 만큼만 뭐 농부님한테 보내니까 뭐 사실 돈이 막 그렇게 억만금 천만금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한번 화면 보시면 여기 이렇게 많은 판매자들이 막 상품을 올리고 팔고 있는데 몇 천만 원치 재고를 쌓아두고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가서 2개 주문했다? 그러면은 우리도 주문 들어온 2개만 농부님한테 보내달라고 발주서 보내면 되거든요. 근데 농부님이 공급해주는 가격은 소비자가보다 싸겠죠. 그래서 우리 마진을 붙여서 팔고 농부님한테는 딱 상품 원가만 입금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금이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씩 필요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판매자들도 봐도 뭐 예를 들어 지금 올라온 가격에서 한 20%, 30%싼 가격으로 받아가지고 마진 한 5천 원? 많게는 뭐 만 원 정도? 이렇게씩 붙여서 여기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저런 과일 같은 걸 판매할 때 재고를 미리 그냥 내 돈으로 살 필요가 없이 예를 들면 10,000원에 농부님한테 받아가지고 뭐 사이트에 15,000원에 올려놓고 판매가 되면 그러면 5,000원 내가 가지고 그냥 나머지는 농부님한테 드리고 이거 이렇게 발주해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오, 너무 똑똑하시네요. 금방 이해하셨네요. 우리는 상품 원가만큼만 입금해주고 여기에서 판매된 가격의 돈은 우리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재고 없이 다른 농부님, 다른 생산자가 만든 농산물을 우리는 올려서 팔기만 하면 되는 거죠. 되게 신기하네요. 근데 이거 과일 같은 거 판매할 때 안 그래도 농부님들이 좀 뭐 다 힘드시잖아요. 힘드신데 이렇게 수수료도 받고 판매를 대신 해주면 그분들이 좋아하시나요? 좀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오히려 농부님들이 더 좋아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농부님인데 재배를 10,000개씩 했어요. 근데 농협이나 다 팔아도 6, 7천 개밖에 안 되고 3천 개가 남으면 버리느니 여하튼 어떻게라도 파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역할을 농부님한테 해드리고 있어서 사실 농부님들도 고마워합니다. 제가 실제 한번 카톡 내역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저랑 3년째 거래하는 복숭아 농부님인데 항상 연락하면 이렇게 흔쾌히 작년에 했던 거랑 또 똑같이 또 진행해도 좋다, 고맙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나름 응원의 말씀도 편하게 해주시거든요. 하긴 근데 이런 분들이 손해보고 파는 건 또 절대 아니니까. 맞아요. 절대 손해 안 보고 뭐 이 단가도 엄청 파격적으로 저렴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농부님이 품질이 너무 좋으셔서 꾸준히 하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웃음 뭐 이모티콘 넣어서 연락드리고 이 농부님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그래도 이 저보다 훨씬 어르신인데 그래서 따뜻하게 이렇게 반기면서 거래를 흔쾌히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악어와 악어새 같은 관계처럼 볼 수도 있겠네요. 좀 공생관계네요, 완전. 맞습니다. 진짜 공생관계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혹시나 농부님이랑 연락하는데 농부님이 너무 비싸게 준다 그러면은 미안할 필요 없이 거래 안 하셔도 됩니다. 농부님이나 저희나 돈이 돼야 이게 서로 윈윈인 거지 막 우리가 을이고 농부님이 갑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팜피디님 그러면은 초보자분들이 과일 이거 시작을 하면은 기존에 판매하시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때문에 막 진입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근데 농산물이라서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한번 네이버에서 실제 판매하는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면은 제가 산딸기를 검색했는데 이게 지금 팔기엔 조금 늦은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제가 검색하고 여기 1페이지입니다. 보면 이렇게 네이버는
스토어 아래에 원래 등급이 나오는데 등급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건 뭐냐면 완전 초보 판매자라는 뜻이거든요. 파워 같은 거는 3개월 동안 800만 원 매출만 찍으면 파워예요. 월 매출로 치면 뭐 300도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1페이지에 수도 없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른 공산품이나 이런 거였으면은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농산물이라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뭐 여기도 보이죠. 파워 3개월 동안 800만 원 찍은 사람, 굿서비스 뭐 등급 없는 사람입니다. 아예 매출이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내놓으라 하는 막 몇 억씩 파는 판매자가 아닌 사람들도 1페이지를 이렇게 다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농산물들은 사실 시즌이 지날 때마다 이게 주기적으로 맨 위에 있는 판매자들도 싹 물갈이가 한번 됩니다. 순위가 다 내려갔다가 내년에 다시 제철오면 뭐 다시 올리고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다른 상품 팔 때보다 고인물 독점으로 우리가 막 힘들게 경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경력이 없거나 사실 초보여도 그냥 혼자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레벨이 바로 이 농산물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제 인터뷰하면서 과일 같은 걸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네네. 이 과일 같은 걸 또 사진 같은 것도 직접 찍어야 되고 그럴 텐데 그런 거 혹시 어떻게 하시나요? 과일 사진 찍는 거는 샘플로 팔기 전에 그래도 한 팩 정도는 시켜서 직접 상태를 좀 봐야 됩니다. 포장 잘 가나 맛은 괜찮나 봐야 되기 때문에 주문해서 그냥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사진 찍고 먹고 어차피 일상적으로 과일 먹는데 기왕 먹는 거 내가 팔 상품으로 먹으면서 또 사진도 직접 찍는 거죠. 그래서 상품 사진 같은 경우도 뭐 이런 작업하는 사진은 뭐 농부님이 보내주니까 뭐 그런 걸 사용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렇게 좀 초록초록한 느낌이나 좀 예쁘게 물도 뿌려서 반짝여 보이고 좀 감성 있게 줌아웃도 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직접 찍는 게 훨씬 예쁘거든요. 폰으로 찍어도 충분합니다. 이거 폰으로 찍은 건가요? 네, 폰으로 인물 사진 모드로 해서 뒤에 거 다 줌아웃 시켜서 찍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가 제가 한번 촬영한 거 직접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 판피디님 회사를 잘리셨다 하셨잖아요. 그때 아까는 뭐 결혼 안 하셨다 하셨었는데 지금 혹시 결혼하신 상태신 건가요? 지금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옆에 계신 와이프분은 혹시 언제 만나서 결혼하신 건가요? 바로 이 와이프가 이제 제가 바닥을 찍고 있을 때 곁에서 좀 지지해주던 여자친구였어요. 근데 저는 그때 사실 회사 잘렸다고 하면 차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오빠는 고집도 있고 열심히 하니까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응원을 해줘서 그래도 결과가 좋게 된 것 같아요. 사모님은 판피디님 처음에 회사 막 잘렸다고 할 때 어떤 생각 드셨나요? 일단은 오빠 성향이 혼자서도 꾸준히 뭔가를 잘 해내는 성격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만난 지 6개월밖에 안 됐을 텐데도 네. 뭔가 믿음직스럽고 꾸준히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뭐 그때는 또 연애 시절이다 보니까는 그냥 해봐 오빠 잘할 거야. 뭐 망해도 결혼 안 하면 되니까. 아니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뭐 망할 거라는 생각이 아예 안 들었었어요. 진짜 잘할 것 같았고 그래서 뭔가 믿음이 갔던 것 같아요. 네, 두 분이 원만한 합의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 오후 2시잖아요. 네. 이 시간대 사모님 집에 계시네요? 네. 사실 항상 집에 있어요. 퇴사를 제가 시켰는데 사실 저희가 또 아이도 갖고 싶어가지고 와이프도 회사 생활할 때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 뭐 사실 여유가 있어야 뭐 계획을 갖든 하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지금 내가 혼자서도 이렇게 꾸준히 버니까 그래도 이 정도면 뭐 아이를 갖기 위해 계획 세우는 동안에는 와이프가 좀 편히 쉬면서 보낼 수 있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막상 이제 실행해서 하니까 좀 제 스스로 더 뿌듯해지더라고요. 이게 약간 내가 뭐 좋은 호텔을 가고 좋은 걸 먹고 이게 아니라 약간 와이프가 힘들 때 좀 더 쉬게 해줄 수도 있고 내가 더 열심히 하면은 회사에 출퇴근 안 하고 집에 같이 있으면서도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이걸 하기 잘했다라고 새삼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또 상상도 못할 일 아닌가요? 그쵸. 옛날에 저 강남 회사였는데 출퇴근이 왕복 4시간 40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면 아마 와이프도 자고 있고 저도 이제 씻고 바로 잠들지 않았을까. 출퇴근만으로도 너무 지치니까요. 그러면은 농수산물 판매가 지금의 사모님을 만나서 또 결혼할 수 있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됐을까요? 너무 도움이 됐죠. 일단 시간적으로 내가 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게 생기니까 만약에 제가 회사 출퇴근하는 상황이었으면은 뭐 데이트할 시간도 사실 넉넉지 않고 어쩌면 오히려 진짜 결혼을 못했을 수도 있죠. 뭐 이걸 만나서 뭘 얘기를 하고 뭘 같이 먹고 보내야 사실 마음이 동하는 거잖아요, 사람도. 이게 물론 일을 안 해도 먹고 산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좀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와이프랑 좋은 막 결실을 맺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잘 보내는 것도 너무 만족스럽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뭐 제가 무조건 한 달에 월 1,000만 원 순수익 매달 번다 뭐 이런 건 아니고 보통 뭐 5, 600 정도이지만 사실 그 정도만 벌어도 저는 지금 와이프랑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제가 뭐 농가를 더 많이 만나고 아니면 뭐 카카오톡으로 도매업체를 더 많이 섭외하고 상품도 막 몇십 개, 몇백 개 막 계속 늘리면 돈을 더 벌 수야 있겠지만 사실 또 그러면 결국 집에서 같이 있는데도 얼굴 볼 시간이 없어지고 막 어디 다닐 시간도 없어지니까 저는 딱 지금 정도 완급 조절하면서 보내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 완급 조절을 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이 농산물 쇼핑몰을 혼자서 할 때 가장 좀 크게 느끼는 장점인 것 같아요. 판PD님이 이렇게 또 출산 준비한다는데 퇴사를 시켜주셨잖아요. 근데 주변에 이렇게 퇴사를 시켜주는 케이스들이 많나요? 잘 없죠. 맞벌이를 해야지 요즘에는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많다 보니까는 보통은 맞벌이를 선호하기는 하는데 제가 직업도 일을 하면서 아이를 갖기가 좀 어려운 환경인 직업이었어요. 근데 오빠가 이렇게 든든하게 일을 잘 해주고 있어가지고 저도 믿고 출산 준비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판PD님이 집에서 농수산물 판매를 하시니까 어떤 점이 제일 좋은 것 같으세요? 결혼 준비 때부터 저희는 같이 살았거든요. 그리고 오빠도 그때 이 일을 하고 있었고 애초에 결혼 준비도 너무 원활하게 잘 되었고 오빠가 집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잘 돼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두 분이서 하루 종일 집에 계시는 거 두 분 다 좋으신 거 맞죠? 좋습니다. 저는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 인형은 혹시 어떤 건가요? 아 이게 엘리멘탈이라고 픽사 애니메이션인데 최근에 이제 전시회를 갔다 왔거든요. 근데 되게 저희가 또 많이 달라요. 잘 맞기도 하지만 네. 여기 주인공들도 서로 막 불 같고 물 같은 애들이 잘 만나서 잘 사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약간 우리 같다. 아, 제가 좀 울보거든요. 네. 제가 힘들어할 때 옆에서 이제 와이프가 막 엠보처럼 막 네. 그 씩씩하게 막 네. 응원해주고 이래서 힘이 많이 났었어가지고 그 기념으로 사온 인형이에요. 사모님이 약간 불 같으시다. 동의합니다. 저는 물 같은 사람이고요. 행복한 가족 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화야자. 아까 제가 사진 찍은 거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번 찍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찍는 거예요? 그냥 집 앞 잔디밭에서 찍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막 무슨 멋진 공원 카페 갈 필요도 없이 그냥 풀밭 있으면 어디든 찍으시면 돼요. 되게 귀염뽀짝한 캐리어네요. 네, 와이프 거. 이 영상 보는 분들 중에 회사원분도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광고 사익도 2번이나 당해보시고 한 입장에서 어떤 이야기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앞길이 캄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완전 온라인 전성시대니까 막상 하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겠다고 하고 생각하고 하니까 돈 벌 방법이 진짜 많더라고요. 저는 또 근데 운 좋게 농산물 위탁 판매를 좀 빨리 발견해가지고 금세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도 회사가 언제든지 나를 좀 배신할 수 있고 버릴 수 있다는 걸 좀 그래도 염두는 해두시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꼭 전업으로 막 회사 때려치고 막 이런 걸 하지 마시고 요런 게 좋다던데 하면은 그냥 한번 해보셔도 저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다 잘리고 나서 시작하니까 사실 너무 절박해서 스트레스도 너무 컸거든요. 1인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으니까 너무 이 회사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꼭 스스로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여기가 도로가인데 이런 데서 찍으시는 거예요? 네, 어차피 뭐 사진에 소리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지금 해도 잘 들고 이게 저희 집 앞 그냥 잔디밭이거든요. 네. 공원도 아닌데 그냥 이런 데에서 찍는 게 생각보다 예쁘게 잘 나옵니다. 뭐 스튜디오 이런 데가 필요한 건 아닌 거예요? 스튜디오 그거 무슨 10만원, 20만원 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햇살 받으면서 밖에서 여러분이 폰으로만 찍으셔도 충분합니다. 지금 이제 핸드폰으로 촬영하시는 거예요? 네, 핸드폰으로 찍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집 앞 아파트에 나와서 폰카로 바로 찍은 건데 농부님이 농장에서 찍어서 주신 사진보다 이게 훨씬 예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냥 집 앞 잔디밭이어도 되고요. 만약에 잔디밭 같은 게 없다 그러면은 피크닉 매트나 돗자리 같은 거 예쁜 거 하나 사서 그 위에서 찍어도 농부님이 주신 사진이나 다른 판매자들이 올린 사진보다 훨씬 예쁘게 찍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냥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폰으로 찍었고 그리고 사용한 소품도 다이소에서
한 2,000원, 3,000원 뭐 이러면 살 수 있는 걸로 하는 거라 완전 가성비로 할 수 있고 계속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애꿎은데 돈 쓰고 뭐 대행사 맡기고 뭐 전문가 이런 거 말고 그냥 혼자서 셀프로 하시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부터 쭉 들어보니까 과일 위탁이라는 것 자체가 생각보다 진짜 돈 들어갈 일이 진짜 많이 없긴 한 것 같네요. 근데 진짜 소품이나 이런 것도 막 공산품이나 멋지게 하는 거면 막 무슨 세트장처럼 만들고 모델 섭외하고 이러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냥 폰만 있고 그냥 이런 잔디밭에서 사진 햇살 받으면서 찍으면 그걸로 충분하니까 완전 가성비로 할 수 있죠. 혼자서도 할 수 있고요. 단지 앞에서 이러고 있으면 지나가던 주부님이나 동네 어머님들이 그거 뭐 파는 거예요? 이러고 막 물어보고 어떨 땐 진짜 사가는 분도 있어요. 사가는 분도 있어요? 사가는 분도 있어요. 이거 살 수 있고 계절체로 산다고 해서 사실 팔진 않고 제가 그냥 한 개 서비스로 드렸다 뭐 이런 적도 있는데 그만큼 뭐 찍는 게 진짜 어렵지도 않고 오히려 뭐 주변 사람들이 본다고 해도 그냥 재밌게 보니까 부담 없이 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건조한 상태로 찍으면 과일이랑 채소는 별로 신선해 보이지 않는데 지금 영상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물을 분무기 같은 걸로 뿌리면 훨씬 신선해 보이고 전문 작가가 찍는 것 같이 그런 물방울이 알알이 신선히 맺혀있는 그런 사진도 분무기랑 폰이랑 집 앞 잔디밭만 있으면 너무 쉽게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문 사진 작가가 아니어도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판매 일으킬 수 있거든요. 생동감도 넘치게 찍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사진 전공한 사람 아니고 기껏해야 와이프 사진 찍어주는 그냥 평범한 남편이고 회사원인데 찍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 시간 되실 때 날 좋을 때 나와서 찍으시면 충분히 쇼핑몰용 사진은 다 찍으실 수 있어요. 진짜 회사를 제가 2번이나 연속으로 잘리면서 그땐 진짜 눈앞이 너무 캄캄했고 아무리 뭐 여자친구가 응원해주고 이래도 이게 정말 될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진짜 눈 딱 감고 한 계절 딱 한 3달 버티니까 이게 막 결과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회사 다니거나 아니면 학교 생활하면서 배운 게 이런데 알게 모르게 다 써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생활도 너무 잘하고 계시고 노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쇼핑몰을 하려면 특별히 더 해야 되고 막 이게 아니고 지금까지 쌓은 거 토대로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만 그냥 해보셔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걸로는 진짜 농산물 쇼핑몰로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너무 회사에 의존하고 나는 평생 무조건 월급밖에 못 벌어, 나는 뭐 부수익 같은 거나 추가 수익 못 만들어, 이렇게 자기를 가치절하하거나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꼭 뭐 농산물 아니어도 돼요. 요새 아이템이 너무 많잖아요. 막 온라인 사업 아이템 관심 있는 거여도 좋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는 직접 한번 도전해 보시고 딱 눈 감고 3달만 한 계절만 좀 힘내 보셔라. 그러면은 분명 여러분이 어떤 생활을 해왔던 사람이건 간에 분명 좋은 성과를 낼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판피디님, 좀 더 구체적으로 방법을 알고 싶은데 지금 시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품을 어떻게 찾아서 팔아야 될까요? 일단 상품 찾을 때 여러분들이 힌트 얻는 게 바로 네이버에서 얻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네이버 데이터를 모신 다음에 쇼핑 인사이트에서 식품, 농산물, 과일 이렇게 하시고 지금 5월이니까 한 달만 팔 거는 너무 별로고 사실 6월, 7월에 인기 있는 걸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간을 6월 1일부터 7월 말일까지 2달 정도. 근데 올해는 지금 미래가 아직 안 왔으니까 작년으로 해서 하면 되고요. 조회하기를 딱 누르면 지금 이렇게 작년 6, 7월에 인기 있었던 500개 검색어가 나와요. 복숭아, 매실, 참외, 블루베리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여기 있는 상품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골라서 팔면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예를 들어 한번 복숭아 봐볼까요? 아이템 스카우트 오셔서 여기 검색창에 복숭아 이렇게 검색하시면 지금 보면 복숭아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찾는 사람이 65,000회인데 판매가 59만 개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복숭아를 여러분들이 판매하면 너무 어렵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 옆에 보면 연관 키워드라고 연관 검색어처럼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검색 수가 상품 수보다 큰 상품들을 여러분들이 파셔야 돼요. 자, 신비복숭아 보면 검색 수는 52,000회인데 상품 수가 4,300개밖에 안 됩니다. 그 아래 대극천도 검색 수는 4,920회인데 상품 수가 575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복숭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신비복숭아, 대극천 복숭아 이런 거를 파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톡 톡방에서 이런 거 공급하는 거 충분히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아무 복숭아나 고르는 게 아니라 이 카톡에서 공급해주는 상품 중에서도 대극천, 신비복숭아 이런 걸 내가 올려야겠구나 이렇게 접근하시면 여러분들이 초보여도 경험 없어도 잘 팔아보실 수가 있어요. 카카오톡으로 쉽게 소싱하는 거 알려드렸는데 사실 그것도 요새는 많이 정보가 풀렸다 보니까 제가 특별히 조금 여러분들한테만 알려드리는 정보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네이버에 오셔서요
청년 농부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겠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농촌진흥청이라고 우리나라 농업계 관련된 이런 관공서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똑똑 청년농부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잖아요. 청년 농업인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사례의 청년 생생 이야기 이런 거 들어가면 청년 농부들만 모아서 이렇게 정보를 보여줍니다. 물론 여기에 연락처까지는 뭐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름이랑 어디 농장인지만 알면 네이버 지도에 쳤을 때 연락처가 다 나오거든요. 특히나 청년 농부님들은 감각이 젊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에도 적극적인 분들이 많아서 이런 채널들을 활용해 보시면은 카카오톡으로 남들 다 하는 소싱 하는 것보다 또 새로운 분들을 여러분들이 인연을 맺기가 훨씬 쉽습니다. 사실 이미 팜피디님 같은 경우 찾아놓은 것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네네. 뭐 그런 걸 나눠주거나 이럴 순 없나요? 사실 나눠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제가 여하튼 여러분들한테 용기를 주려고 혼자서도 할 수 있다 희망을 드리려고 이렇게 출연을 한 거니까 댓글 통해서 제가 거래해본 좀 더 신뢰할 만한 그런 도매처 B2B 업체 리스트를 여러분들한테 또 제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